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 4일은 서울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매주 목요일은 대전 훈훈농장에 내려와서 농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5시에 또 서울로 출발을 해야 돼서 지금 벌써 시간이 1시 50분이어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할게요. 오늘 제가 이렇게 농사도 좀 일부 짓고 있는데 오늘 요소 관련된 비료 관련된 주들이 좀 급등을 했죠. 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원자력 관련된 주들도 급등을 했었고, 근데 그 이유가 화요일 같은 경우는 요소수 중국에서 석탄 채굴이 안 되기 때문에 요소수가 가격이 올랐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뭐 KG 케미컬이라든지 이런 요소수 관련된 주들이 올랐고요. 그리고 오히려 목요일에는 물류대랑 관련해서, 왜냐면 화물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물류대랑 관련된 뭐 동방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또 물류주들이 아침에 급등을 했고, 근데 또 어제 같은 목요일 같은 경우는 그 요소주 관련된 주들이나 물류 관련된 주들보다는 요소 비료 관련된 주들, 결국엔 요소 비료도 저도 이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작물들을 심어봤지만 요소 비료 같은 경우는 필수 그 비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농번기가 아니어서 그렇지 만약에 농사철 봄이었으면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왜냐면 요소 비료가 없으면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요소 관련된 비료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남북 경협주의 농업주로 묶여있던 테마가 갑자기 요소 비료주로 묶이면서 그런 관련된 주들이 상한가를 두 종목이나 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그래서 원래 사실 예전에는 뭐 팜스토리라든지 조비, 남해화학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대장주였거든요. 과거에 남북 경협, 그래서 제가 위에도 사실 섹터를 남북 경협, 농업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남북 대북 관련된 주들 중에서 농업 비료 관련된 주들은 이런 것들이 좀 대장주였는데 오늘은 오히려 요소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대유라든지 효성 OMB 이런 곳들, 그러니까 기존의 사료에 좀 더 비중이 높은 곳들 중심으로 이렇게 상한가를 두 종목이나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사실은 현재는 요소 관련된 섹터에서는 아직은 대장주라고 볼 만한 게 없었거든요. 하루 이렇게 급등을 하고 또 그 다음날은 하락을 하는 큰 상승세를 못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유나 효성 OMB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들과는 달리 하루 정도는 더 갈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차트 흐름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5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시 52분입니다. 오늘도 픽 종목 간단하게 보면은 제가 그 주식 토론방에 아침에 9시 9분에 좀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제가 1주년이라고 어저께 간단하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제가 주식 시작한 지가 1주년 계좌 개설한 지가, 그래서 뭐 그 말씀 드렸는데 그래도 또 고맙게도 어떤 분이 그 축하한다는 말을 단톡방에 해서 사실은 제가 9시 초기에 이 말을 원래는 던지려고 했었는데 요소 관련된 주가 오늘 급등할 거다. 근데 그게 사실 좀 묻혔어요. 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계속 이렇게 축하합니다 몇십 명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뭐 이 말 꺼내기가 좀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보면은 9시 9분에 말씀드렸죠. 요소 부족, 그래서 사료가 강세다. 그래서 이때는 효성 OMB 같은 경우도 사실 5%밖에 상승을 안 했을 때였고요. 기존에 강했었던 남해화학이나 팜스토리, 뭐 경농 이런 데가 좀 상승세가 좋았고, 나머지 뭐 조비, 미래생명자원 뭐 이런 데들도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9시 26분. 저 같은 경우는 팜스토리를 매수했는데 사실은 제가 기업 분석을 팜스토리를 저는 원래 물론 사료업도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자회사 중에 사료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시간이 나서 좀 체크를 해보니까 오히려 이런 양돈, 그러니까 삼겹살이라든지 양돈 관련해서 좀 더 특화된 업체더라고요. 팜스토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료의 비중, 특히나 요소 사료에 대한 비중이 낮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은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한 4% 정도만 상승을 하고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효성 OMB 같은 곳들이 나중에 대유도 그렇고요. 거의 오후장에 갑자기 치고 올라가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팜스토리를 장초에 매수를 해서 뭐 매도를 바로 해서 한 3% 정도 수익만 내고서 빠르게 나오긴 했는데 내일도 오히려 이 종목들 중에서 상승할 종목들이 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대형 악재가 두 가지가 있었죠. 보통 일단 NC소프트가, 저도 어저께 NC소프트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말씀드렸죠. 왜냐면 일단 증권사 리포트 자체는 더 이상 악재는 없다. 뭐 NC가 뭐 아무리 그래도 마지막 리니지 작품인데
그 정도로 악재겠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바닥을 쳤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도 설마 지금까지 뭐 블레이드 온 소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많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더 떨어질 게 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유튜브 평들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장초에 급락을 하는 시외가 자체가 마이너스 10%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장중 한때는 마이너스 12%까지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 또 아무래도 그런 모습, 그 NC소프트의 그런 악재, 그다음에 뭐 서전기전 같은 경우 사실 큰 기업은 아니니까 서전기업도 물론 하한가를 맞긴 했지만 어쨌든 그 부분도 뒷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장인데, 지금 사실은 섹터 중에 게임주가 주도주 섹터였죠. 주도주 섹터였었던데 거기에서 NC가 어떻게 보면 악재를 던진 거예요.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호재에는 둔감하고 그 악재에는 민감하다는 좀 그 주식의 격언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사실은 위메이드라든지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두 달 동안 400% 이상 상승을 했고, 그리고 제가 추천드렸었던 뭐 넵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근에 한 7, 80%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게임주 전반이 넥슨 GT나 이런 데까지 순환매 돌면서 어쨌든 NFT 관련한 게임주들이 모두 100%에서 한 300%, 400% 이렇게 엄청난 급등을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끝물 경향도 있었죠. 당연히 기간 조정을 겪고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NC소프트가 핵폭탄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나가던 게임주에 찬물을 껴안으면서 게임주 전체가 이제 그 실험 매물이 나오게 된 거죠. 왜냐면 사실은 어제 새벽 같은 경우는 FOMC 회의도 괜찮았거든요. 뭐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좀 시장에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오히려 상승을 했고, 오늘도 아시아 증시가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장초가 최고가였고 코스피, 코스닥이 쭉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것처럼 하락장, 지금은 하락장이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코스피 자체가 10년치 차트를 봐도 굉장히 고점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겨우 한 10% 빠진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정강 후약, 차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거죠. 어쨌든 계속 흐르는 모습이다 보니까 당연히 오르면은 바로바로 수익 실현을 해야지. 왜냐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팜스토리나 이런 것들도 장초에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완전히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 혹시 뭐 더 가는 거 아니야? 뭐 5%, 10%더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간 오히려 내가 물릴 수도 있고 마이너스 손실을 겪을 수도 있는 장이기 때문에 3% 이상 정도만 오르면은 뭐 5%, 10%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수익 실현을 하는 거를 저는 지금 장에서는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본인이 매수 매도에 굉장히 능하다, 뭐 정말 뭐 차트도 너무 잘 본다, 이런 분들은 뭐 10%, 20% 대응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일단 조금이라도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얘기도 주식 토론방에 말씀드렸었죠. 사료주도 한 개만 살아남았고 나머진 다 매도세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첫 공유했을 때 들어갔으면은 2에서 5% 정도 더 낼 수도 있었죠. 상한가 종목도 있었으니까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었지만, 오히려 더 간다고 기다렸으면 이렇게 물린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테마주가 힘드신 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실적주 해라. 그러니까 실적주는 뭐 지금 오늘도 상승세가 좋았던 에코프로비엠이라나 LNF나 이런 뭐 2차 전지 관련된 주, 이런 중대형주 하신 편이 나을 것 같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물론 뭐 팜스토리가 이 정도면 사실은 제가 이제 4.7% 때도 공유를 했었는데 9시 한 46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적당히 매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한 4% 정도 저도 이제 수수료 제외하고 3.5% 정도 수익을 내고 한 60만 원 내고 이제 나왔는데요. 어쨌든 보시면은 12시 25분에 NC소프트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했죠. 일단은 국내 앱마켓은 1위를 달성을 했는데, 제가 어저께 방송 중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국내는 1위지만 현재 동남아시아까지는 예약 판매 1위다. 근데 문제는 미국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 그래도 평타다. 왜냐면 워낙 지금 기대감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안 나왔고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평을 안 좋게 하면서 사실은 좀 급락하는, 장초부터 급락하는 악재로서 받아들여졌고요. 그 시진핑 그 이 부분은 제가 어저께 좀 일찍 공유를 드렸었죠. 보시면은 그 위메이드에 대한 내용들도 컨퍼런스 콜도 내용 얘기 드렸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풍력이나 수력이나 이런 건 진짜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무조건 원자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 아랫부분은 블룸버그 예전에 그 이제 있었던 인용하면서 이슈고 다시 이제 150개, 늘리겠다는 계획을 결국엔 밝혔다. 예전에 150개면은 제가 다 정리해드렸던 뉴스예요. 엄청난 돈이죠. 결국엔 그 자금이 나올 텐데, 그
150기 만들고 돈도 안 써 있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중국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글로벌 1위가 되겠다. 원자로로 글로벌 1위가 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블룸버그 기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거고, 어저께 일진파워, 서전기전,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차트상으로 보면 서전기전이 너무 좋았었죠. 좋았는데 이런 일이 한가가 발생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보유 영역이었었는데, 그래서 저도 아까 마이너스 20% 하고서 나왔거든요. 근데 물론 비중이 크진 않아서 큰 손실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뭐 굉장히 당황스러운 하루였죠.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이미 일은 일어난 일이고, 만약 뭐 보유를 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저도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보거든요. 갑자기 장중에 이렇게 폭락을 하는 경우, 물론 쌍방울 같은 경우는 있었죠. 쌍방울도 오늘 반대로 쌍방울이 오늘 그래서 한 10% 올라갔잖아요. 그 이스타항공을 인수한다는 기사들이 다 도배가 됐었는데, 갑자기 무슨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성정이라는 회사가 이스타를 갑자기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폭락을 했잖아요. 그때도 거의 한 마이너스 24%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거의 24%다 맞아가지고 나중에 물론 물타 갖고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또 한번 상승세가 있었잖아요. 20% 상승. 그거는 또 반대로 성정이 인수 협상에서 안 될 것 같다라는 기사가 뜨면서 반대로 과거에 쌍방울이 다시 올라가게 됐고, 오늘도 또 8%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뭐 사실 주식이 안전자산이 분명히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금 적금처럼, 뭐 예금 같은 경우는 뭐 은행이 파산을 한다던가 이런 일이 아니면 보호를 받겠지만, 어쨌든 주식은 충분히 우리가 수익도 낼 수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큰 손실도 있을 거라는 거를 이제 이번 일을 통해서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기에 뭐 상승률이 괜찮았었죠. 물론 서전기전이 조금 더디긴 했었어요. 근데 보시면 뭐 한신기계도 장초에 16%, 저도 한신기계도 보유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6% 상승했고, 뭐 한전기술도 거의 한 20% 가까이 장 막판에 상승을 했고, 일진파워도 거의 한 20% 상승했고, 굉장히 흐름이 다 좋았었어요. 근데 서전기전하고 보성파워텍이 조금 덜 해가지고 그래도 뭐 오후장에는 좀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그것도 한 새벽이래, 오후 한 2시인가에 갑자기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하한가를 맞고, 나머지 종목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좀 나눠볼 수가 있는 게, 일진그룹이라든지 한전,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처럼 어느 정도 그래도 실적이 제대로 기반이 갖춰져 있는 곳들은 이렇게 하한가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버텼잖아요. 일진파워도 17% 마감됐고, 한전기술 23%, 두산중공업도 물론 빠지긴 했지만 6%대 마감이 됐는데, 사실 여기가 뭐 한신기계나 서정기전, 그다음 보성파워텍, 한전산업, 우진, 우리기술 이런 데는 약간 실적보다는 테마성이 좀 더 강한 곳이거든요. 재무제표를 봐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들은 다 무너진 거죠. 무너져서 한신기계도 장중한테 한 24%까지 갔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4%까지 한 20% 급락하는, 고점에 사신 분이 있으면은 마이너스 20% 상태죠. 그렇게 어쨌든 위험성이 컸었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뭐 주요 지표나 이런 거는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그냥 일단은 현재 다우존스와 나스닥만 좀 상승세고 다우존스는 하락세다 정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새벽에 5시에는 좀 출발을 해야 돼서, 일단 그리고 오늘은 주요 뉴스 중에 카카오하고 이제 그 하이브 얘기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카카오의 연결 재무제표 잠정 공시가 나왔는데, 더 중요한 거는 카카오가 어쨌든 이런 NFT 사업,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했었던 게,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현재 메타버스나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꾼 거를 가장 결정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메타버스나 NFT 신사업을 하는 곳들은 그 재료로 해서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 장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카카오가 또 NFT에 대한 언급을 했죠. 그런 신사업을 하겠다는 언급을 하면서, 물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어제 해서 제가 어저께 소개를 드렸었고, 어제 이제 추천 종목이었었는데,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 장초에는 한 8% 급등을 했다가 또 다 빠졌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장이 된 거예요, 현재는. 그리고 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타법인 주식 출자 및 뭐 출자 증권 취득 결정을 냈는데, 보시면은 공시자료에 정기적 파트너십 구축 및 NFT를 포함한 신규 사업 공동 추진으로 해서 두나무와 함께 한 거예요. 두나무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업비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두나무 관련된 주들,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여러 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가 사실은 그나마 대형주 쪽에서는 가장 화제가 됐었던 기사인데, 하이브가 NFT 사업을 진출하겠다는 내용이죠. 당연히 뭐 지식재산권이 이 NFT 사업에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BTS라는 가장 강력한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뭐 수익 창출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아프리카 TV도 제가 그런 관점에서 좀 좋게 봤었죠. 왜냐면 BJ가 생각보다 팬층들이 굉장히 로열티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현재도 뭐 별풍선을 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NFT에 경매 방식으로 이렇게 붙는다면은 그런 BJ들의 소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돈을 지불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도 아프리카가 상당히 상승률이 좋았죠. 장초에 한 5%까지 상승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 아프리카도 조정을 받더라도 우상향을 계속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두나무와 지분 교환을 하면서 NFT 시장을 대중화하겠다라는 이런 하이브의 기사들과 공시 자료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 주요 뉴스 중에서 뭐 체크해볼 만한 거는 당연히 오늘이 이제 국민의힘 이제 12시가 지났으니까 오늘 후보가 결정이 되죠. 뭐 윤석열 씨 아니면 홍준표 씨일 텐데, 물론 저도 조금 더 이렇게 확률이 높은 걸로 보면은 일단 시외가 자체는 홍준표 씨 관련된 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뭐 MH 에탄올도 그렇고 한 4종목 정도가 시외가가 지금 한 3~4% 정도 형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좀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일단은 뭐 이준석 씨 때처럼 조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뭐 추측은 좀 해보고요. 뭐 그거랑 큰 의미 없이 어쨌든 홍준표 씨가 되던 윤석열 씨가 되던 간에 재료 소멸로 인해서 관련된 주들은 양쪽 다 급락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윤석열 씨가 됐다라고 나오면은 뭐 애니능률서부터 시작해서 그 관련된 주들이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재료 소멸로 하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미국도 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아직이라는, 그래서 어저께 파월 의장의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안도를 하고 있다라는 좋은 기사도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또 요소 관련된 거, 요소수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또 메인 기사를 거의 3개나 차지할 정도로 어쨌든 여전히 금요일까지는 최소한 요소, 요소수, 그 다음에 이런 물류 대란, 그런 것들의 이슈가 끊임없이 지속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저는 요소 비료 관련된 주를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실적 시즌이 거의 막바지인데 심택이 오늘 장후에 이 어닝 서프라이즈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데, 보시면은 3분기 분기 영업이익이 500억대를 진입을 했다라는 기사고요. 그다음에 그 하나금융투자에서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를 지금 목표가를 48,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이거보다 이제 여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왔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에 보면은 여기 자세하게 써 있죠. 3분기 전분기 실적 대비해서 큰 폭의 이익 증가. 사실 2분기 때도 어잉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심택을. 그래서 제가 심택을 2분기 때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70% 정도 상승을 하고 좀 조정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은 12.7%,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61.4%나 늘어, 엄청난 거죠. 영업이익이 64%가 늘어났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장만 좋았으면 이 정도면 거의 뭐 한 20% 30% 상승할 만한 재료인데, 문제는 지금 하락장이죠. 하락장이고 오늘도 투심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장초에 상승은 하겠지만 그렇게 큰 상승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지금 심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 대덕전자하고 뭐 이런 어쨌든 DDR5 관련된 주들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심택까지도 좀 내일 추가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또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22.5% 추가 상향됐다는 내용,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됐는데 2022년에 PER을 6.5배밖에 안 잡았어요. 그래서 적극 매수를 추천을 한다. 그리고 목표가를 48,000원으로 약 20% 정도 상향 조정을 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증설에 대한 이슈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2022년, 2023년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심택하고 대덕전자, 아비코전자, 코리안 서키트까지, 해성DS도 사실은 좋게 봤었는데 해성DS 같은 경우는 너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설명드릴 때도 해성DS는 너무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격이 좀 높아서 다른 거보다는 덜 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여전히 좋은 기업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최근에 강조했었던 것처럼 심택, 대덕전자, 아비코전자, 코리안 서키트,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심택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기도 하는데 좀 변동성이 좀 좋은 편이에요. 반대로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는 흐름이고,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지금 3거래일 동안 한 15% 정도 올라서 조금은 이렇게 상승 여력이 좀 더딜 수 있고, 대덕전자는 반대로 너무 더뎌서, 근데 대덕전자도 사실 한번 급등을 할 때는 4월달, 5월달 때는 막 거의 20% 가까이 급등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은 심택, 대덕전자, 아비코전자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소 관련된 주도 제가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효성 OMB나 일단 대유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일단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물론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원래는 양돈 쪽이에요. 양돈 쪽이 더 특화된 재료이기 때문에 이번에 요소 비료하고는 사실 큰 관련성은 없어서 뭐 장초에는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급등까지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오후장으로 가면은 바로 이제 재료 소멸로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요소 비료 관련된 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전기전 그 하락세에 힘입어서 다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한신기계나 이런 데도 28%까지 올라갔다 다시 하락을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일 같은 경우는 한신기계나 보성파워텍 이런 우진 같은 곳들, 오늘 많이 하락한 곳들이 다시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장초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1위부터 30위까지만 보면은 일단 뭐 대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소비료 관련해서 상한가를 갔고, TCK도 사실 재료는 상당히 좋아요. 생분해 플라스틱. 그래서 뭐 어쨌든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은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뭐 세미시스코 같은 경우도 벌써 상한가가 4번인가 그러고 내일 거래 정지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선수들이나 하는 곳이지 그냥 일반 분들이 할 수 있는 장은 아니라고 봐요. 이제 만약 급락을 하게 되면 정말 뭐 하한가까지도 맞을 수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한전기술 원자력 관련해서 이제 상승률이 좋았고, 일진파워도 원자력 관련, 그다음에 디지캡은 뭐 최대 주주 변경, 그리고 한국종합기술도 요소수 대체 은폐수 재료도 한 15% 상승을 했고요. 덕신하우징이라든지 이런 약간 최근에 건설 자재 관련된 주식들도 좀 그 상승률이 좋거든요. 일단은 누가 대선에서 되던 간에 뭐 기본주택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주택 공급 부양안은 계속 내놓을 그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가 이제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해서 이런 건설 건자재 쪽이 좀 움직이고 있다.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도 원자력 관련해서 두산중공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세가 좋았고, 뒷부분에 보면은 제가 며칠 전에 소개했었던 갤럭시와 머니트리 그 NFT 관련된 주로 오늘도 한 11%대 상승을 했고요. 남해화학은 요소 비료로 10%대 상승. 나머지들도 뭐 최근에 제가 많이 소개했던 곳들이죠. 뭐 위적 스튜디오나 이런 것들, 메타버스 뭐 한 그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도 보면은 LNF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세로닉스가 한 8%대 상승을 했고요. LNF도 한 6%대 상승을 했죠. 네, 그래서 뭐 쌍방울까지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봤습니다.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조금이라도 나면은 저는 할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이게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죠. 나는 뭐 그런 거 없이 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그냥 보유할 거다라는 분들은 사실은 아예 차트도 볼 필요가 전 없다고 생각해요. 아예 증시도 볼 필요가 없고. 왜냐면 그런 분들은 어차피 내가 우량주를 매수를 했고 그거 그냥 놔두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일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한 대로 제가 거의 주 타켓을 하고 있는 저도 그렇지만 20대, 30대 분들은 자금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물론 뭐 그런 주식들을 운 좋게 내가 한 6개월 보유하고 있어서 3, 40% 수익이 나면 참 그것도 좋지만, 어쨌든 우리는 뭐 1,000만 원을 주식을 샀는데 3, 40%면 3, 40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1년에 3, 400 벌려고 주식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보다 더 큰 수익을 내서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투자를 하려고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뭐 이렇게 상승률이 좀 좋을 수 있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3%에서 한 10% 정도로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 4% 정도 수익을 냈고요. 근데 그게 20거래일이잖아요. 한 달이면. 그러면은 3%씩 만약에 20거래일 하면은 거의 누적 복리로 따지면은 거의 한 100% 이상 상승률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고, 왜냐면 하루에 3% 오르는 주식들은 많은데 그렇게 내가 저점에 잡아서 30%, 50% 잡을 수 있는 주식은 굉장히 가능성으로도 희박하고 위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제가 뭐 계속 현대차 주식 강의할 때마다 현대차 차트 보여드리잖아요. 현대차를 2013년, 14년대에 샀으면은 10년 물린 거다. 10년 물리고 작년에 탈출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과 나스닥이나 다우존스는 제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지만 거기와 한국 증시는 분명히 팬더멘탈이 다르니까, 물론 최근에 한국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평가들도 있지만 반면에 10년, 20년간의 차트를 보면 상당히 힘든 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의 투자 전략이라든지 성향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이런 곳들
뭐 대주전자재료 이런 데 상승률 너무 좋죠. 중대형 주면서도. 근데 어쨌든 이런 데들도 제가 벌써 한 6월달, 7월달에 많이 설명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만약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면은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거의 7월달부터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당연히 지금 한 300% 정도 수익이 났겠죠. 3배 정도. 하지만 그럴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되겠는 거예요. 보통 한 50% 이상 수익이 나면은 매도를 하고, 그런데 어느새 보면 또 그 주식이 더 올라가 있고 이런 거니까, 어쨌든 본인이 잘 기다릴 수 있고 종목 발굴을 잘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냥 이런 거 하나 탁 잡고서 저점에 잡고,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잡고서 1년, 2년 보기에는 사실은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수익률이 좀 낮겠지 상당히.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신규 한 중형주 정도 되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재료가 좋은 것들은 지금부터 잡고서 한 1년 정도 있으면은 그럼 진짜 2배 수익이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은 잘 체크해 보시고 어쨌든 성향에 따라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사례를 절대 잊지 말고, 뭐 저도 어쨌든 처음 겪는 일이고 이것 때문에 저도 한 40만 원 정도 지금 마이너스가 났는데, 왜냐면 제가 한 150 정도 이렇게 서전 기전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30%가 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도 이거를 뭐 크게 지금 어쨌든 받아들이고 항상 조심해야겠다. 왜냐면 저도 이런 일을 1년 동안 진짜 처음 겪어본 것 같아요. 이렇게 하한가 빠진 거는. 그것도 이렇게 장중에 갑자기 급락을 하는 경우. 차라리 장초부터 시초가가 낮게 나왔으면 저도 바로 나왔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고 오히려 3% 4%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장중에는. 그랬으니까 저는 뭐 큰일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공시가 그런 게 이제 뜬 거죠. 어쨌든 뭐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한 수주를 내년 4월 달까지 못 하게 되는, 이제 그게 어쨌든 매출의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거니까 어쨌든 굉장한 시장의 악재로 들어온 거고, 사실은 여기는 저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시간이 좀 오래 지난 다음에 뭐 내년이 지나서 내년 한 중반 정도 되고 차트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그때는 물타기를 하든 신규 매수를 하든 이래서 이제 탈출해야지, 지금 하면은 제가 보기엔 더 빠질 가능성도 되게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은 좀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토론방 원하는 분들은 그냥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뭐 자연스럽게 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또 한 3시간만 자고 또 바로 서울로 가야 돼서 일단 오늘 방송 좀 간단하게 했고요. 어쨌든 방송의 종목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 것도 분명히 내가 인지를 해야 된다. 하락장에서는 조그만 악재에도 폭락 또는 하한가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이상으로 법학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